자, x를, 그러니까 2x를 줬으니까 x를 확률 분포표로 써보면 이제 이런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온 거잖아? 여기 px라고 써도 이해하세요. px는 x라고 내가 잘 안 쓰거든. 여기 p1, p2, p3, p4, p5라고 주면 얘는 다 더해서 1인 거고 요렇게 곱해주면 몇? 4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2y 구해야 되니까 y 그려보면 y도 요 k에 1, 2, 3, 4, 5 들어가는 거죠. 근데 py는 어떻게 생겼겠니? 각각의 k 값에 따라서 2분의 1 p 플러스 10분의 1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아요? 그럼 2y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렇게 쑥쑥 곱하겠지.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여기 1p1, 2p2, 3p3, 4p4에 5p5까지는 얘랑 똑같을 거니까 내가 이 시계값을 그냥 a라고 쓰면 여기 a가 딱 붙겠지. 그 다음에 10분의 1은 1이 곱해질 거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니까 10분의 15일 거야. 간단한 등차 수열이죠? 근데 얘가 몇이었어요? 4였기 때문에 답은 2분의 7입니다. 됐죠. 그럼 8a면은 28이네. 됐지? 중요한 문제였어.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42번, 49번 이렇게 볼게요. 자, 42번 보자. 뭐야? 답은 4번이네. 답은 4번인데 좀 살펴볼 표현은요. 제가 1번이 5번으로 변형되는 과정하고 2번 전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2번 전개 좀 잘 안 되시는 분은 적어 가세요. 잘 봐. 오늘 배울 거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요 1번, 5번 연계되는 건 여러분 수행평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시그마 xi-m제곱의 pi잖아. 내가 전개하면서 pi들 다 달아도 되지. 아마 이해될 거야. 아이씨.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얘는 EM 꺼내주면 요 시그마 xi pi 얘가 뭐예요? 그렇지. x1 p1 x2 p2 해가지고 싹 다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평균이지. 그 다음에 얘는 m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시그마 pi가 뭐니? 1. 그래서 5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다 분산 가르치는 시기야. 마이너스 m제곱,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2번 전개해 드릴 테니까 적어 가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거야. 자, 이론 시간에 할 거야.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이거든. 여기까지 돼? 그러면은 각 변수들에다가 이렇게 다 달아줄 수 있어.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 x가 변수야. x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가지 그럼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p, 제곱해서 p, 제곱해서 p를 곱해가지고 싹 더하겠다라는 어떤 제곱의 평균이라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2m 곱해져 있는 거 보세요. 이 2m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따 이론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 자, 얘는 m제곱이 뭐지 얘들아? 평균의 제곱이거든? 이거 상수야. 너네 4의 평균은 뭘 거 같니? 4야. 여기 상수 들어있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여기 m제곱입니다. 그럼 내 말 들어봐. 이거 뭐지? x의 평균이란 뜻이니까 m이라고 써도 되지. 결국 이 표현은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m제곱이 되고 굳이 m을 2x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뭔가 2는 시그마처럼 기호처럼 시그마 기호처럼 이렇게 분배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마치 리미트 기호처럼 좀 생소하지만 괜찮은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해 보시는 거지. 자, 그 다음 1049번 봅시다. 재밌죠? 뭐야, 터프라고 써 있어? 지어도 써.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x는 2는 1-px0.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px0를 넘기면 있잖아, 얘들아. 이런 문장이 된다? 그치? 이상하지 않아? 확률 2개만 더했는데 1이 된대. 그냥 이런 얘기거든, 지금? 이해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 2, 2개밖에 없나 봐. so 큐트한 문제야. 그 다음에 px는 0. 이 부분에 있는 p가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래. 내가 얘를 이제 p1, 얘를 이제 p2라고 써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 2vx래요. 요거 이제 표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자. 자, 2x는 내가 지금부터 m이라고 쓸 건데, 요게 0p1, 2p2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제곱하면 4 p2의 제곱. 그 다음 2vx야. vx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제곱의 평균이면 0 곱하기 p1이고 4 곱하기 p2거든. 맞죠? 여기서 뭘 뺀다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요걸 빼시는 거지. 되겠죠?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날리고 전개하면 가 되죠? 넘어가면 6p2 제곱은 야, 저기 여기로 와. 너 여기 치워줄게. 이거 안 보여가지고. 아니야. 일로 와. 아니, 그거 하는 줄 알았어. 오락실에 보면 그거 알아? 두더지 잡는 거? 뒤에서 모자 쓴 애가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야?
요거죠? 그럼 P2 약분해도 돼요. 어차피 P2 양수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P2는 3분의 2. 그럼 P1 뭐예요?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는 2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 구하는 거네. 4번이야. 됐죠? 질문 잘 하셨어요. 넘기시고 1056번 봅시다. 1056번. 그 저번 시간 강의가 완전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 내가 그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성과 표준 편차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자,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기로 하는 게임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기대값의 종류가 뭐야? 금액이지. 그래서 금액이 X야. 그럼 봐라. 100원짜리 동전 2개랑 5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지는 시행이니까 총 경우의 수는 8가지겠죠? 동전 3개 던지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일 거야. 근데 이제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 거고 5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있는 거야. 쌤, 100원짜리 동전 2개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를 8개로 보시려면 얘네 둘을 다른 동전 취급을 해야겠지. 그치? 여러분 통계 쪽에서는 내가 다르게 보고 싶으면 다르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금액 X의 종류를 한번 보자.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재수없게 다 뒷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0원 받는 거죠. 맞아요? 총 8개의 경우의 수에서 앞면이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1개. 자, 그 다음에 50원이 하나만 뒤집어지면 난 50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경우 몇 개? 1개. 그 다음에 100원 받을 수 있겠죠. 100원 받는 경우는 몇 개 있겠습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몇 가지 경우? 2개. 그럼 8분의 2. 그 다음에 150원 받을 수 있겠네? 150원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몇 개? 2개. 그 다음에 200원 받는 경우도 있겠죠? 200원 받는 경우는 몇 개일까? 1개. 이렇게 뒤집어져야겠지. 그 다음에 250원을 다 받을 수도 있겠죠? 8분의 1이겠지. 맞아요? 이래 놓고 평균을 구하시면 돼. 이해돼? 이해될 거야. 250원 3으로 나누면 뭐니? 3은 안 나눠지네? 자, 해볼게. 100원짜리가 좀 더 많구나. 200, 50. 100이랑 50. 75, 4번인가? 자, 계산해 볼게요. 확인은 해. 1, 2, 3, 4, 5, 6, 7, 8. 딱 맞지. 50에, 200에, 300에, 200에, 250, 300에, 600에, 800에, 1000. 1000을 8로 나누면 125지. 2번이다. 됐죠? 안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변수 x, y 2개가 필요한 유형이 있을 거야. 1058번까지 숙제였고, 오케이. 자, 이제 개념서 펴보세요.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래.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왜? 강의 봤대? 너 안 봤다 그랬나? 왜 안 봤어? 건방지군. 자, 저번 시간에 58쪽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 같고, 아니다. 그 58쪽에
저거 해야 된다.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봐 얘들아. 그냥 예제도 간단하게 줄 건데 얘들아, 이거 그냥 상식이야. 내가 진짜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여기 너네 별량들이 있어. n개의 별량들이 있단 말이야. n개의 별량들이 있어. 근데 얘네 평균이 m이고 분산이 v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오케이? 근데 수학 점수라고 생각을 해봐. 한 문제가 오류가 나가지고 쌤들이 다 5점씩 올려줬어. 그럼 모든 별량들의 점수가 다 5점씩 올라가는 거죠. 내가 중3들한테는 이게 왜 m이 b만큼 올라가는지 설명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야. 평균이 얼만큼 올라갈까? 그렇지. 모두 다 점수를 b씩 올려줬는데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거든? 잘 봐봐. 분산은 원래 뭘로 구하는 거냐면은 평균을 써놓고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뭐라고 불러요? 편차. 얘 가지고 구하는 게 분산이지. 맞아? 이걸 제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죠. 맞죠? 근데 내가 b점을 더했으면은 평균도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편차를 구하면 원래 편차랑 다르니?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 우리가 편차라고 하니까 편차가 달라 같아. 같지? 그래서 분산은 변화가 없어. 그럼 표준 편차도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50점 만점짜리, 뭔 소리야. 100점 만점짜리 시험이 있는데 100점 만점짜리 시험이 있는데 전교생들이 미쳐가지고 50점 위가 없어. 알겠어? 다 48점 막 40점 이렇게 맞은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성적표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발송을 해야 되는데 쪽팔린 거야. 도저히 발송할 수가 없어. 알겠어? 그래가지고 전교생 점수를 다 2배씩 해줬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모든 수학 점수가 다 A배가 되겠지. 맞죠? 당연히 평균도 어떻게 될까? A배가 돼. 자, 이 상태로 분산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 위해서 편차 제곱을 조사해 볼 거야. 얘 편차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편차 제곱은 이렇게 생겼겠네. 얘 편차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편차 제곱은 이렇게 생겼겠네. 맞죠? 이런 애들을 싹 다 더해가지고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지. 분산이지. 자, A배 해주면 평균도 몇 배가 된다? A배가 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편차를 조사하면 이렇게 뺄 것이. 얘가 편차. 근데 니네들이 분산 계산할 때 편차로 계산하니 편차 제곱으로 계산하니? 편차 제곱.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X1-M의 제곱. 맞아? 나머지도 다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분산은 몇 배가 될까? a 제곱배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이렇게 a 제곱배가 돼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시그마야. 근데 가끔 a가 음수일 때가 있거든. 자, 그래서 절대값을 달아요.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이 음수배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제가 항상 표준편차 같은 거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분산 찾아서 루트를 씌워. 하나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 분산을 먼저 찾아. 알겠죠? 자, 그럼 결론이야. 점수들을 다 2배 해.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돼? 4배. 점수들을 다 3배 해.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돼? 9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이야. 변수 x의 평균이 mv 시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변수 x가 a배 되고 b만큼 더해지면 평균은 똑같이 변해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친구야.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친구야. 변수가 변한 그대로 변해. 근데 v는 x가 a배 될 때만 변하고 요 플러스 b를 할 때는 안 변해요. 자, 요게 이제 결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어? 그럼 각각 이가 AX랑 B에 이렇게 분배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1042번에서 했던 계산이 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기세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 펴놓으시고요. 우리 마플에서 이 x랑 y 변수 2개 이용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펴라는 데 펴서 한번 풀어보세요. 기다려. 예쁜 문제가 있을 거야. 자가 내가 만들게. 못 찾겠어. 이거 풀어봐. 서로 다른 동전,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지금 자기 스타일대로 푸시면 돼요. 왜냐면 이 예제는 x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개수 곱하기 1000원의 상금을 얻고 뒷면 개수 곱하기 500원의 벌금을 내야 돼. 알겠어? 요 게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구해보세요. 고! 다이 페이지 해봐요. 동전 4개로 할 걸 그랬나? 3개만 합시다. 나도 풀어 이씨.
이걸 배우고 얘를 냈잖아, 그지? 그쵸? 근데 이제 그냥 금액을 X라고 하면 방금 배웠던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거든. 뒷면 3번 나오면 내가 얼마 줘야 돼? 1,500원. 그럼 이걸 내가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뒷면 하나에, 뒷면 2개, 앞면 1번 나오면 얼마 줘야 돼요? 0원이죠. 요게 8분의 3일 거야. 요거 섞으면 3개니까. 그 다음에 뒷면 하나에 앞면 2번이면 얼마 벌어요? 1,500원 맞아요? 그 다음에 다 앞면이면 얼마 버는 거야? 3,000원 버는 거 맞아요? 요 1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기가 8분의 7밖에 안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서 2x 구해주면 마이너스 1,500 플러스 4,500에다가 3,000. 계산하면은 125가 6개네. 그러면 150에 600이니까 750원. 지금 거의 이렇게 푸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앞면 개수를 내가 X라고 쓸 거야. 그럼 뒷면 개수는 몇 개일까? (3-x) 훌륭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게 좀 빠르거든? 얘들아, 이런 쉬운 문제야.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는 반드시 변수를 2개 사용해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쉬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셔야 돼. 그럼 여기서는 내가 이제 앞면이 나올 개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몇치게 8분의 12니까 2분의 3, 1.5. 동전이 3개라서 앞면 평균이 1.5개야. 그 다음에 내가 금액 Y를 한번 잡아볼게요. 금액 Y. 앞면이 X번 나왔어. 그럼 난 상금 얼마 버는 거야? 1000X. 대신 벌기만 하는 건 아니지. 얼마 잃어요? 500 곱하기 30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1000X 플러스 500X죠. 몇 X? 1500X.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1500. 이래놓고 금액 Y의 평균을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Y가 어떻게 생겼어? X에다가 1500배 하고 1500을 뺐지. 기호를 좀 더 써드리자면 뭐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니? 2X에다가 1500배 하고 1500 빼면 되지. 근데 얘가 몇이었어요? 2분의 3. 2분의 3이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잠깐만. 그래, 고맙다. 2250 빼기 1500 하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고요. 이 솔루션 2 때문에 준비한 예제입니다. 근데 적절한 예가 없어 내가 그냥 만들었어요. 내 말 이해되니? 요 과정이 이제 그 Y를 잡아서 푸는 게 이제 이 유형에서 이제 심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나온다. 나와. 다음. 다시 개념서. 연속 확률 변수 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나? 당연히 저게 낫지. 아씨, 뭐 없나? 자, 연속 확률 변수 쓸게. 우리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이 뭐라 그랬어요? 떨어질 이자에 흩어질 산자 해가지고 뭔가 떨어져 있는 바디들, 얘네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 그랬지.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적인 거야. 근데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설명할 때 셀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있거든. 얘는 셀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얘가 조금 부족해. 오케이? 연속적이다 라고 적어놔. 연속적인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제가 좀 더 감을 잡기 위해 이산 확률 변수 쪽에는 뭐라고 적어 드렸냐면 횟수, 개수 있단 말을 적어 드렸지.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얘들아, 물리량이야. 물리량이라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별거 아닙니다. 시간, 길이, 무게, 온도 따위. 이런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 취급하시면 돼. 여러분, 셀 수 없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고 3학년 300명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 그럼 키 몇 개야? 300개 셀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키는 길이야, 무게야, 단위, 뭐야? 키는 길이지. 그건 300개지만 연속 확률 변수야.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 지우개. 너는 저기 아가들아, 그 연속 확률 변수, 저기 SI 단위계라고 아시죠? 미터 세컨드 그 그램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달려 있으면 다 연속 확률 변수야.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뭐겠어? 저번 시간에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야.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확률 질량 함수하고 확률 분포 표.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 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수로밖에 작성을 못해. 그럼 봐봐.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리면 뭐 예를 들어 0, 1, 2, 3일 때 확률 값이 이렇게 점 함수로서 존재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0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을 연속적으로 갖는 x값들이란 말이지. 그럼 이 x값에 해당하는 확률, 이 x값에 해당하는 확률, 이 x값에 해당하는 확률, 이 x값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제 그리다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알겠어? 너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px는 1을 구해야 돼. 그럼 뭘 읽으면 되니?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읽으면 되지. P1, X, 2를 읽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뭘 읽으시면 돼? PX는 1하고 PX는 2를 더하시면 되죠. 왜냐면 함수값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확률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P1X를 읽으려면 1부터 2까지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확률값, 여기 확률값, 여기 확률값. 이 막대기들을 싹 다 넣어야 되지. 어디까지? 이까지. 이 막대기들을 더하는 행위가 뭐야, 얘들아? 적분이죠. 맞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연속 밀도 함수에서는, 아니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이 확률이 된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
이 P A부터 B까지 X 요거 있죠.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는데요. 이렇게 저거만 좀 보세요. 라떼는 있잖아요. 이 확률과 통계도 이과 확통이랑 문과 확통으로 나뉘었었거든. 이과 확통 애들은 이렇게 적분을 하곤 했었어. 근데 이제 요새는 적분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적분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2차 이상은 안 나옵니다. 1차 이상은 안 나와요. 뭔 소리야? 2차 이상은 안 나와. 그냥 직선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만 구하실 줄 알면 돼.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 고3인데 직선을 못 다루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같이 예제를 좀 볼 거야, 얘들아. 이 확률 밀도 하면서 성질만 하고, 얘들아. 확률 음수일 수 있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전 구간에서 면적 다 구하면 1이야. 이거만 써놓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x의 최소 최대값은 주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어떤 키를 조사해. 그럼 제일 작은 키랑 제일 큰 키는 있을 거 아니니, 그지? 네. 자, 이제 니들한테 그 연속 확률 변수 쪽 확률 밀도 함수 문제 하나만 내볼게. 너네 직선 좀 다루나 보자. 사실 못하실 리가 없는데요. 내가 조금 불안하니까. 연속 확률 변수 어디 있어? 어? 내가 책이 이상한가? 왜 없냐? 이양분포 뒤에 있나? 정규분포 쪽에 있구나. 얘들아 1209번 해봐. 1209 거. 저기 은선 책이 없을 거야. 내가 뽑아줄게. 기다려. 직사각형 면적 3K에다가 3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K 몇 나와요? 6분의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제 면적 하나 구해야 되니까 얘가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3일 거고, 여기는 6분의 1이랑 6분의 3이랑 더한 다음에 절반 하시고 높이 역할을 하는 요 2 곱해주면 면적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6분의 4, 즉 3분의 2네.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니까 답은 6분의 5야. 맞죠? 밑에 건요. (3분의 1부터 a까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 사각형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지. 자, 일단은 요 면적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몇 분의 몇?
8분의 1.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8분의 몇? 7이 돼야겠네. 그럼 8분의 7이 돼야 되는 걸 이용해서 자, 요 길이 a-3분의 1 더하기 요 길이 몇? 3분의 5를 절반하고 여기에 높이 역할을 하는 4분의 3을 딱 곱했을 때 8분의 7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양변에 8을 곱하시면 이런 게 지워져요.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3분의 7이 됩니다. 여기서 3분의 4를 넘겨주면 a는 몇이 돼? 1. 누가 a를 2분의 1이라고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구하시면 되죠. 됐죠? 가로 길이 몇? 3분의 2. 세로 길이 몇?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근 계산들이 좀 귀찮으니까 잘 보시고 길이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했고, 자, 이제 이항 분포로 갑시다. 개념에서 이항 분포 펴세요. 이항 분포 개념 수업까지 하고 문제 살짝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 3단원 너무 재밌죠? 예. 여러분, 이 이항 분포야말로 독립시행이야말로 이 확률과 통계의 1, 2, 3단원을 관통하는 이론이거든? 이번 시험엔 얘가 메인이야. 알겠어? 얘가 메인입니다. 특히 얘가 정규 분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표준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가 메인이야. 여러분들 2단원에서 독립과 종속을 배우시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맞아요?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어떤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계산을 어떻게 했었니? NCR에 P가 R개, Q가 N-R개.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지선다형 문제에 여덟 문제를 풀어. 오케이? 이 중에서 5개 맞출 확률. 여러분, 오지선다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총 몇 문제를 푼다고? 8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몇 개 맞힐 확률 구하는 거야? 5개. 그럼 내가 1, 2, 3, 4, 5번을 맞추고 뭐 6, 7, 8번을 틀리고 뭐 이런 확률들을 구하라는 얘기지. 자, 오지선다형 문제를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20%지, 그지? 뭐 찍는다는 얘기니까. 자, 5분의 1 몇 개? 5개. 틀릴 확률은 5분의 4. 그래서 니들 시험 점수가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1, 2, 3, 4, 5번 말고 내가 1, 2, 3, 4, 6번을 맞출 수도 있잖아. 그치? 이래도 동그라미 개수와 x의 개수는 일정하니까 이 확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결국 뭐 하면 돼? 동그라미랑 x를 섞으면 되네? 5씩? 아니 8씩? 5. 여기서 8이, 요 8이 n인 거고, 여기서 r이 일어날 횟수 5인 거고, 그죠? 요 p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5분의 1 같은 거.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이제 이항 분포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항 분포에서는 뭐가 변하냐면 얘 있죠? 사건 A, 독립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있죠? 얘가 변수 X가 됩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NCX에 얘가 X인 거야. 오케이? P가 X개, Q가 몇 개? N-X개.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복잡하다 이거야. 이것도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 이항 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B, B 괄호 열고 총 시행 횟수 적어주고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여기다 적어주기로 했어. 얘만 있으면 함수도 적을 수 있지, 어떤 시행이 일어날 횟수도 다, 횟수에 따른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어? 이게 이항 분포고,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돼? 이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많으면, 예를 들어 100문제 푼다고 생각해봐. 해가지고 0문제 맞출 확률, 1문제 맞출 확률, 2문제 맞출 확률, 3문제 맞출 확률 해가지고 100문제 맞출 확률까지 101개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확률 질량 함수긴 하지만 점이 101개일 거라고. 그럼 그걸 확률 밀도 함수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정규 분포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표준화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추정까지 가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어떤 한 개념이 시작해서 3단원 끝까지 가는 거는 이 확률과 통계에서 얘밖에 없어. 이번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것도 2문제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기면 우리는 BNP라고 쓸 거야. 자,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문제를 읽고 이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 아시겠죠? 얘는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시행 횟수가 10번만 넘어가도 이제 이런 짓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바이노미얼 10,3분의 1 잠깐 볼래? 잘 봐봐. 이제부터 x가 뭐라고?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야. 독립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야. 그럼 x는 지금 내가 총 몇 번 시행하는 거야? 10번 시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해. 10문제 푼다. 알겠어? 10문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아예 못 맞출 수도 있잖아. 그러면 10시 0에 3분의 1 0개고 3분의 2 몇 개? 10개. 10문제를 푸는데 다 틀려버리는 거지. 완전 빠가야로. 알겠어요? 한 문제 맞출 확률은 10시 1에 3분의 1 하나, 3분의 2 몇 개? 9개. 그래서 임의의 K번 맞출 확률은 10시 K에 3분의 1 K개, 3분의 2 10-K개. 알겠어? 자, 대답해봐. 너네 이거 평균 구할 자신 있니? 으악! 이걸 11번을 해야 돼, 그죠? 근데 너무 고맙게도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N, P를 따르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지. 이 증명은 이제 고교 과정은 아니야. 근데 이제 아주 디테일한 책들을 보면은 이제 증명을 해놓긴 했는데, 저도 진도 끝나고 조금 한가해지면 증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증명하면 재밌긴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외워요. NP, NPQ. 됐지? 이건 루트 NPQ겠지. 외워요. 외우세요. 알겠지? 아니, 공식이니까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얘들아. 사인, 코사인 법칙 없이 도형 못 다루듯이 당연히 외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엔 읽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큰 수의 법칙도 X야. 절대 안 나올 거야. 네, 이따가 설명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정규분포가 있는데, 정규분포 가기 전에 이항분포 문제를 좀 풀고 갈 겁니다. 자, 다시 책 펴세요.
자, 1074, 1079 시작하십시오. 아, 확통 수업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재밌어. 너 이거 예전에 못 풀었었는데 한번 해봐. 저 이거 라이트 쓰면서 또 질문이에요. 꽈줘. 다시 한번. 다시 뭐라고? x가 어떻게 변했나 봐봐. 뭐 m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a 곱하고 b도 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지? x가 어떻게 변했나 보는 거야. 이거야 이거. 네. 못 풀 것 같아. 아, 못 풀 것 같아서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이거 다음 이거야. 아, 이거. 뭐해? 왜 그냥 넘겨? 아니야, 애는 아니야. 아직 애는 안 배웠어. 그래. 여러분, 그 x가 있어요. 그 이 친구 평균 m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 a 배하면 얘도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 b 더하면 얘도 어떻게 되죠? 내가 얘를 별로 나누면 얘도 어떻게 되죠? 이게 평균 특징이, 알겠어? 평균은 x에 굉장히 순종적인 친구예요. 알겠어요? 자, 74번 보세요. 지금 x가 있어. 이 친구 평균 m이 있겠지.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x에다 m을 빼놨단 말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 해놨어요? 시그마로 나눠놨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시그마로 나눠지겠지. 그 다음에 a배를 했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될까? a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b를 더해놨죠. 그럼 이렇게 b가 더해질 거예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이거 몇이에요? 0. 그래서 b가 된 거야. 알겠어? x의 평균 m도 m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a 곱하고 b가 더해져서 t의 평균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게 2t야, 2t. 미안해. 근데 너네도 하루에 12시간씩 강의해봐. 나 미쳐. 사람 약간 정신 이상해져. 그래서 t의 평균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b가 100이야. 그 다음에 이제 A 해보자. 자, 얘들아. 어떤 변수 X에서 일정 상수를 빼. 그런다 한들 분산이 변하니? 안 변하죠? 자, 시그마로 나눴다라는 건 X의 시그마 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럼 분산은 뭐가 곱해질까? 시그마 제곱 분의 1이 곱해질 거야. 여기에다가 A배를 해놨잖아. 그러면 분산은 몇 배가 될까? A 제곱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B를 한들 얘가 변하니? 안 변해요. 이게 20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시그마 제곱이랑 V는 같은 거 아니에요? 둘이 나눠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A 제곱은 뭐야? 표준 편차네. 그럼 분산은 어쨌든 400인 거지? 내가 그래서 분산으로 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분산으로 해. 그럼 A는 몇이에요? 20. 물론 자기가 뭐 표준 편차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실수했다고 내 탓하지 마시고 표준 편차로 하세요. 아니, 분산으로 하세요, 웬만하면. 1079.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죠? 자,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1041번 풀 때 내가 py는 px 플러스 어쩌고 돼 있을 때 k에다가 막 숫자 넣어가지고 전개를 쭉쭉 했지. 그죠?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확률 질량함수 쪽에 k라는 미지수가 있는 줄 알고 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a 보이세요? a 보이시죠? 저런 거 있을 때 밝혀낼 때 이제 하는 게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이걸 한번 쓰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분산도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x도 몇 개 안 되니까 이 문제는 확률 분포표 작성을 합시다. 지금 많은 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작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자, 0 넣으면 a분의 4, 그 다음에 a분의 3, a분의 2, a분의 1 이겠지. 다 더하면 a분의 10이고 이게 1 되려면 a는 일단 10인 게 밝혀지는 거죠. 됐죠? vx 구하려면은 당연히 ex랑 vx 다 필요해요. ex 필요해요. 자, ex부터 갑시다. 자, a가 10이었고요. 0, 3, 4, 3 계산하면 10분의 10 됐죠? vx 갑시다. 제평이지.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3 4 곱하기 2 그럼 9 곱하기 1 여기서 못 빼는 거니? 평균의 제곱. 이거 한 빼서 틀려온 애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 이번 시험에서 안 틀려오셨으면 좋겠어요. 1이네. 그죠? 자, 얘는요. 이것도 여러분 약간 연산 느낌이 나면 좋은데 10이 밖으로 나오면서 100이 되고 vx가 남는 거야. 이 3은 쌩까고. 아시겠죠? 답은 100입니다. 5번이에요. 잘 푸셨고요. 자, 쉬고 오셔서 이항 분포 문제 푸시다. 45분까지 쉬세요. 자, 정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꼭지점을 택하여 만든 삼각형인데, 이 설명 읽으실 때 여러분 점으로 만드는 삼각형인지 변으로 만드는 삼각형인지 일단 잘 읽으셔야 돼. 변으로 만들 때도 있어. 알겠죠? 뭐 지금은 8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삼각형이니까 일단 전체 삼각형 개수는 그냥 83개인 거고, 그쵸? 한직선 위에 있는 뭐 서로 다른 세 점 이런 건 없으니까 뺄 건 없고요. 자, 삼각형의 넓이 x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삼각형이 나올까를 일단 상상을 해보시면 돼. 자, 먼저 넓이가 가장 작은 삼각형으로서 한 면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는 넓이가 2야.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약간은 입체적으로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요.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이게 만들어지는 선분 개수를 좀 보셔도 돼.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 2짜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와 2로 만들어지는 어떤 대각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와 2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정육면체의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길이가 있고, 그죠? 이런 길이가 있고, 뭐 그렇지. 삼각형이 이런 종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모서리, 하나는 대각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넓이가 2루트 2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뭐 이런 선분 길이를 이제 뽑아낼 수는 있으나 얘를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기보다 이미 이런 삼각형들은 샜어. 살펴봤단 말이야.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꼭지점 하나를 툭 선택했을 때 이제 각 면을 따라서 대각선으로 손을 이렇게 쭉 뻗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아시겠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넓이 구할 줄 모르는 사람 없죠? 4분의 루트 3 a제곱. 그럼 요거 8이니까 약분해서 2루트 3이야.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삼각형 개수를 세볼게. 근데 분모를 꼭지점을 선택하는 어떤 83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분자도 여러분들이 꼭 콤비네이션으로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총 개수가 56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삼각형은 몇 개 만들어질까 일단 먼저 보자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면 하나를 선택해요. 요 면 하나를 선택해. 여기 알겠어? 여기서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지겠니? 그럼 4개야. 한 대각선에 의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이 대각선에 의해서 하나, 둘. 그러니까 한 면에 4개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삼각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런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변을 먼저 만들어 볼게. 요 변. 오케이? 자,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면 하나를 선택을 해.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면이 선택이 됐어. 알겠어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몇 개야? 2개지. 얘 아니면 얘. 맞아? 대각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내가 굳이 6실, 2실 이렇게 쓰진 않을게. 알겠어? 그래서 이 대각선이 선택이 됐어. 그 다음에 아까 모양 만들려면은 이 꼭지점에서 뻗어나가는 모서리를 선택하든가 이 꼭지점에서 뻗어나가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돼요. 이 방향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던가 이 방향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쉽습니다. 마지막 거는 여러분 꼭지점 하나만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내가 뭐라 그랬니? 각 면의 대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꼭지점이 얘가 선택되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질까? 그치? 꼭지점이 얘가 선택이 되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질까? 잘 안 보이는데. 맞죠? 꼭지점이 얘가 선택이 되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질까? 이런 삼각형. 알겠지? 아래에 있는 꼭지점 4개를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8개고 자기가 잘 찾았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분자들을 더해 보시면 돼. 24 더하기 24 더하기 8이거든? 그럼 48에 8이니까 56개 딱 맞죠? 그럼 잘 찾은 거야. 되겠어? 되겠지. 자, 이거 24니까 4 떼면 14인가? 여기도 4 떼면 14지. 여기도 4 떼면 14죠. 그럼 한 번씩 더 나눠도 되겠네. 그럼 7분의 6에다가 어머 2x제곱 구하는 거야? 그럼 제평 구하는 거죠. 제평. 분산 구해서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얘 의미를 잘 판단하면 돼. x를 제곱해서 평균 구한다 그랬으니까 제곱의 평균 8, 3 12 곱하기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사실 그래서 3단원도 만약 어려워지면 1, 2단원 지식들이 어려워지는 거지 3단원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5번이고요. 자, 넘기셔서 이항 분포로 오십니다. 자, 1104, 1113 두 개 해보세요.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500번 던지는 시행에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행 횟수를 이렇게 위에다가 세팅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3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사실 그냥 식만 보고도 요 a가 3분의 1이라는 건 쉽게 아실 수 있죠. 500번 시행하는 거니까 요 n은 뭐겠니? 500이겠지. 그냥 좀 의미를 좀 분석해 보시라고 내드린 거고요. 1113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9p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시행 횟수가 9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 뭐 이런 거지. 그럼 E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NP로 구한다 그랬으니까 9P야. 그다음 VX는 NPQ니까 9P 1-P예요. 물론 Q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 자, 근데 문제에서 EX 제곱이 VX라 그랬으니까 얘를 제곱하면 VX가 된다는 얘기지. 이걸 전개하시면 안 돼. 날려야지. 그지? 그럼 9P는 1-P니까 P는 10분의 1입니다. 10P는 1이니까. 자, 넘기시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1132, 1133. go. 자, 여러분,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n,4분의 1을 따른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간추려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 fx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n번의 시행 중에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 4분의 1의 지수가 x고 4분의 3의 지수가 n-x고, 당연히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건을 좀 펼쳐서 보신다면은 뭔가 n번의 시행이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사건이 예를 들어 3번 일어난다 하면 사건 3번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작성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작성이 되셔야 돼. 아, 얘네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시겠어? 그럼 K번 일어날 확률은 NCK의 4분의 1이 K개인 거고 4분의 3이 N-K개인 거고, 이렇게 다 펼쳐서 해석이 다 되셔야 돼요. 왜냐면 상황마다 얘가 필요할 때, 얘가 필요할 때, 얘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9px는 3이라는 건 뭐야? 9 곱하기 nc 3에, 그러니까 n개 시행 중에서 동그라미가 3개인 거지. 4분의 1의 3승, 그 다음에 4분의 3이 n-3개. 자, 그 다음 10px는 이라는 건 뭐예요? nc2에 4분의 1이 2개, 4분의 3이 n-2개. 여기까지 되시죠? 이건 필요 없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9 nn-1 n-2의 3팩토리얼일 거고, 이쪽은 10 nn-1의 2팩토리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콤비네이션이지. 자, 그 다음에 날릴 건 날려줄 거야. 여기 4분의 1 몇 개 있어? 2개 있죠. 아씨, 이렇게 하나 남겠지. 4분의 3은 누가 더 많니? 오른쪽에 한 개 더 많지. 그러니까 나눠준다면 얘가 하나 남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적절히 뜯어보면은 4를 양변에 곱해 주시고 nn-1로 양변을 나눠줄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그냥 이쪽으로 올려버립시다. 2팩토리얼도 그냥 이쪽으로 올려버립시다. 괜찮아요? 남는 개수들 써보죠. 18 n-2에 이쪽은 30 곱하기 6인가?
그럼 6이 18을 떨어뜨리면 3이 되고 3이 30을 떨어뜨리면 10이 되니까 n은 몇이야? 12가 되는 거야. 할 수 있죠? 자, 밑에 거 해보세요. 1133. 그래서 이제 시그마 6x 플러스 2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6 밖으로 나와서 6 시그마 x 구하면 되는 거죠? 시그마 x는 n, p, q. 그럼 여기다 이제 4분의 9 넣어서 푸시면 되는 거지. 뭐야? npq가 아니라 npq의 루트죠? 여기다 2분의 3 넣어서 푸시면 되는 거지. 됐죠? 하실 수 있죠? 1133번 해보세요. 제가 바이노미얼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계속 연습을 시켜 드릴게.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 x에 대한 질량 함수는 px는 x라고 쓰지. 시행 횟수가 지금 총 몇 번이야? 30번이야. 그러니까 뭔가 펼쳐서 확률을 구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확률 분포 표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확률 질량 함수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해요. 자, P가 X개, 그 다음에 Q가 30-X개겠지. 요 Q는 당연히 요 P1-P인 거고,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은 요것도 적어 드릴게. 보통 확률 질량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거야. 자, 2y-2x가 일단 3분의 1이라 그랬어. 2y랑 2x는 다 np로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건 31p, 얘는 30p니까 일단 p가 나온 거고. 그쵸? y가 1 이상인 거, x가 1 이상인 거면, 으악! 요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구해야 돼. 계산 못 하겠지. 그러니까 얘 하나만 빼는 거야. 어디서? 전체 확률 1에서. 자, x부터 한번 가보자.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30C 0에 3분의 1 몇 개? 3분의 1 몇 개? 0개, 그렇지? 3분의 2가 몇 개? 30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y가 보자. 얘는 31C 0에 3분의 1 몇 개? 3분의 2 몇 개? 그렇지. 요 계산을 하시는 거죠. 1, 1 덜어질 거고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건 1이니까 무시해도 돼. 그럼 3분의 2의 30승에서 뭘 빼는 거냐? 3분의 2의 31승을 빼는 거야. 이런 건 1이니까 사라질 거고. 자, 근데 지수를 작은 쪽에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3분의 2의 31승은요. 잘 보세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30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학 1에서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거야. 지수식을 정리하실 때는 지수가 큰 쪽에 맞추는 거야? 작은 쪽에 맞추는 거야? 작은 쪽에 맞추는 거지. 작은 쪽에. 자, 그러면 개수가 1-3분의 2고 마치 이 3분의 2의 30승은 문자식처럼. 답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30승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답은 3번이네. 오케이. 됐죠? 됐죠? 자, 넘기시고요. 여러 가지로 좋다. 자, 이제 1138번 같은 게 확률 분포 표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분산으로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지. 해봐. 1138. 일반적인 확률 분포표에서는 제곱의 평균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지만 이항 분포는 못 하는 거야. 이 50개의 확률 분포표 작성을 할 수가 없잖아.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바이노미알을 확률 질량 함수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확률 질량 함수로서 우리가 바이노미알을 쓸 수도 있겠지. 총 시행 횟수는 몇 번일까? 콤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50인 것 같아. 그 다음에 p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x의 평균이 30이라 그랬으니까 np가 30이란 얘기겠지? 그럼 p가 5분의 3이야. 자, 그 다음에 2x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쭉 써가지고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 이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 x제곱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분산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제평 마이너스 평제. 자, 분산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np가 30인 상태니까 np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p가 5분의 3이니까 q가 5분의 2겠지. 그래서 얘가 30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 2x제곱은 문제에서 구하달라고 한 식이니까 내가 그냥 a라고 써놓을게. 자, 얘는 평균의 제곱이니까 30의 제곱 90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900이 넘어가면 답은 912가 되겠네. 됐죠? 자, 넘기시고. 얘들아, 1141번이랑 1144번이 너무 땡기거든? 그치? 이거야말로 진짜 기초수학 아니니?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뭐 할래? 1141해요. 1141 해봐요. 여러분, 기초 좀 봅시다. 수학 원실력 좀 봅시다. 여기까지 해드릴 테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겠어? 지금 결국에 얘는 다 밝혀진 거고 바이노미얼 100,5분의 1 아니야? 그럼 뭔가 EX, VX, 시그마 X는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로 이제 문제에서 시그마식을 좀 복잡해 보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지금 결국 R제곱 P에다가 RP를 하란 얘기야. 그죠? 뭐 여기를 좀 내가 복잡하게 써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 여기서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할 수는 있어. 그치? 차니까. 뭐 분배하든 말든 뭐 큰 상관은 없는데 니들이 아마 이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내가 분배를 좀 해드릴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거거든? 이게 뭔가? 아래 0 들어가면 0 곱하기 x는 0, 1 곱하기 x는 1, 2 곱하기 x는 2, 3 곱하기 x는 3. 이게 뭔가? 그 다음에 0제곱 곱하기 x는 0, 1제곱 곱하기 x는 1, 2제곱 곱하기 x는 2. 이게 뭔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시는 거야. Go.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뭔가 x가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실제로 계산은 되게 복잡하게 어떤 평균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얘를 시그마로 잘 정리를 해서 이런 걸 어떤 새로운 기호로 우리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시그마식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이쁜 기호로 바꿔도 되는 거야. 이제 확통 계산은 이제 이런 거거든.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100,5분의 1을 따른다라는 게 결국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뒤에 게 쉬워. 0 곱하기 px는 0.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나 아래 1 넣으면 1 곱하기 px는 1.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셨던 EX란 말이에요, EX. 얘가. 그치? 이건 뭐야? 0제곱해서 px는 0 곱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1제곱해서 px는 1 곱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제곱해서 얘 곱하고, 제곱해서 얘 곱하고, 제곱해서 얘 곱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거 제평이라고, 제평.
혹시 문제가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분산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EX 구해볼게. 몇이야? NP. 자, VX 구해볼게. 20에다가 5분의 4 곱해야 되지. 16이요. 그럼 시그마 X는 뭐 필요하진 않나? 4야. 됐어? 그럼 봐봐. 얘는 끝. 제평만 찾아오면 되죠. 분산으로 찾습니다.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제. 요게 이제 20 들어가서 400이니까 넘어가면 416이 되지? 자, 얘가 416이야. 푸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자, 다음 넘기셔서 아까 보니까 1149번 같은 건 잘 하시더라고. 내가 안 시켜봐도 될 것 같고요. 공 2개 꺼내는 거 없을까? 자, 1151번 해보세요. 1151. 갈게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가지고 색을 딱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5회 하는 거야. 으악. 맞아? 근데 이제 2개의 공의 색이 같은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니까 25번에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건 한 번이 탁 일어나. 그러면 흰 공이나 검은 공만 나온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P를 일단 구하시는데,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검은 공만 나오거나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약간 고이면 이렇게도 그냥 확률을 끝내실 수 있어. 이게 흰 공이고 이게 검은 공이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시행 자체를 전체 경우의 수를 OC2로 보는 이유는 그냥 다 다른 공 취급해야 이제 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지. 그럼 봐봐. 헛 4개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 물론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했겠지. 흰 공 2개 나올 확률 2C2 더하기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 3C2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게 결국에 10분의 1 더하기 3인 거 아닙니까? 헛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인 거 아니야. 맞죠? 어쨌든 5분의 2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바이노미얼 25, 그럼 EX가 10, VX가 뭐라고? 믿어도 되냐? 그러면은 이 X제곱은 제평이잖아요?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16인 걸 이용해서 탁 넘겨서 106인 걸 이용해서 탁 넘겨서 106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 앞쪽 이항 분포에서는 2x제곱 찾을 때 뭔가 확률 분포표 있을 때 이렇게 직접 하는 것만 해가지고 분산을 이용해서 2x제곱 구하는 건 안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숙제요. 자, 오늘 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41쪽으로 오셔서요. 241쪽으로 오셔서 일단 유형 12번은 X 쳐요. 유형 12번은 X 치십시오. 안 풉니다. 쳐다도 안 볼 거야. 유형 12번에 X 치라 그랬다? 아니, 241쪽이 유형 12번 맞네? 미안. 그리고 오늘 1058번까지 숙제였니? 그쵸? 자, 요번 주는 좀 달려오세요, 여러분. 자, 1178번까지 숙제야. 알겠죠? 미적반도 요번 숙제가 적기 때문에 여기 숙제를 좀 드릴게.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해드릴게요. 지금 많이 풀어놔야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할 수가 있어. 1178번까지 풀어오시면 돼. 수고하셨습니다.